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전기, 기기, 유도전동기 극수 구하는 문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를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는 개념으로 아니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 영상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주파수 60Hz, 슬립 0.2인 경우 회전자 속도가 720rpm일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단서부터 적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슬립 S는 0.2, 회전자 속도 N은 720rpm, 주파수 F는 60Hz. 이건 NS가 동기속도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슬립 나오고 회전 속도 나오고 주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극수를 물어봤어요. 공식 딱 나와야 됩니다. 극수 P는 동기속도분의 120F. 동기속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기속도는 NS는 극수분의 120F 1 슬립분의 회전자 속도, 이것도 있습니다. RPM. 회전자 속도 주어지고 슬립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동기속도를 알아낼 수 있죠. 이걸 풀어놓고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동기속도는 1-S 1-S 슬립 0.2라고 했죠. 회전자 속도 720rpm 누면은 이게 900rpm 나와요. 요 밑에다 900을 넣고 계산을 해도 8극이 나옵니다. 900분의 120, 주파수가 60Hz 해도 8극이 나와요. 이 해설로 풀어보면 똑같아요. 이 동기속도가 1- 슬립분의 회전자 속도잖아요. 근데 이게 분모에가 있어서 이걸 역수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NS분의 1 곱하기 120F,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동기속도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역수를 시켜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 속도 720, 슬립 0.2, 120 넣고 주파수 60Hz에서 8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회전자 속도는 1- 슬립의 동기속도.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 좀 아쉽죠? 유도전동기하고 동기전동기의 차이점을 좀 알고 갈게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좀 알고 가볼까요? 유도전동기는 얘가 계자고요, 얘가 회전자예요. 계자의 코일을 감습니다. A 코일을 여기다 넣고 일로 나오고, A 다시 B 코일을 일로 넣고 일로 나오고, B 다시 C 코일을 일로 넣고 일로 나오고, C 다시. 그래서 여기에 3상의 전원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전압이 서로 120도 위상차를 갖겠죠. 위상차 때문에 전압의 크기가 바뀌면서 자속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속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이 코일을 감아놓은 회전자에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전력이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자속이, 즉 자계의 변화가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자계의 크기가 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회전자계라고 얘기를 해요. 회전자가 이 회전자계 뒤를 따라가면서 회전자계가 만든 그 자계를 끊어가면서 돌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회전자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회전자계 뒤를 따라가요. 요만큼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속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기속도는 회전자계의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회전속도는 그냥 이 회전하는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NS는 1- 슬립 곱하기 회전자 속도예요. 슬립이 만약에 2%다 하면은 여기다가 0.02를 빼주면 0.98이 나오죠. 그래서 동기속도, 회전자 속도의 98%의 속도로 회전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유도전동기에서만 슬립이 존재합니다. 동기전동기에서는 슬립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기전동기 지금 설명드릴게요. 동기전동기도 ABC 상에 3상을 흘려줘요. 그런데 안에 회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 직류전원을 투입을 해요. 이게 전자석이 되겠죠. 회전자계가 120도 위장차를 두고서 회전을 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얘는 자석이기 때문에. 동기기에서는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아요. 요것만 보면 왜 유도전동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전동기는 처음에 그 기동 토크가 없어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따로 얘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불편한 게 좀 있죠. 근데 유도전동기는 전압만 누우면은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게 유도전동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동기전동기는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고 기동 토크가 0이다. 그래서 기동을 할 때 외부에서 이 전자석으로 된 부분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제동권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유도전동기 회전하는 방법을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시키던가. 아무튼 이래서 그 처음에 기동할 때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 좀 편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기 기기에서 그 유도전동기 국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제가 뒤에 설명드린 유도전동기랑 동기전동기 이제 차이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6주차째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주차 저랑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얘기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뭐 이걸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 10개는 다 외우시고 간단한 이론 보시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으세요.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우선은 공식만 외우시고 이 공식에다 숫자 대입해서 답을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10개년도 기출문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론 이렇게 넘어갈게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그냥 간단한 이론 같은 거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